14년 만에 이제는 한 배가 아니라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하고도 만남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지요. 오랜만에 조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계실 때 뵙고 전 한 10년 만이에요. 예, 우리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한번 인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그랬나요? 하여간 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더워가지고 혼났어요. 예, 워낙 정책적 해안이 있으시고 또 결단력도 있으시니까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예. 이제 저희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뭐. 예, 그래서 그때는 당정청 회의지만 아마 이제 대표님 맡으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도 더 돼야 안 되겠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에서 한 분은 총리로 또 한 분은 정책실장으로 머리를 맡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협치 과제에서 손을 맞잡은 두 분인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떠세요? 두 분의 호흡이 좀 잘 맞을 것 같으십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평가는 일단 우호적으로 하긴 하지만 속이 어떨지 몰라가지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한 분은 총리였고 한 분은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고 잘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대로 보면 많은 국민들이 손발을 좀 잘 맞춰서 협치를 좀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객관적인 여건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집권 여당 대표이긴 하지만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129석밖에 안 돼요. 어찌됐든 야당이 협조를 얻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뭘 하든 해도 네. 국회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이제 올드보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실선의 경륜은 바로 이럴 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정치력을 지금은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거꾸로 또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뭔가를 딱 결정하면 당이 따라오는 구조여야 하는데 네. 그 구조가 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을 좀 도닥여서 여야 협치나 이런 방식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같이 합의할 때 합의하는 좀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제대로 좀 끌고 가면서 네. 앞에서 추진력 있게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또 어찌됐든 두 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서로의 문제를 좀 잘 교집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협조가 절실한 자리에서 두 분이 만나셨는데 공통분모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처럼 한번 잘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할지. 근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살짝 각을 좀 틀어서 뭔가 야당으로 면모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뒤에 일명 사쿠라라는 말까지 당내에서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말이죠. 사실 이제 김병준 대표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해찬 신임 대표를 맞이했습니다만 네. 정책으로 들어가면 분명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우선은 의원들의 방북 문제, 남북 정상회담 3차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 의지에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보내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안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성과가 비핵화 문제에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의원 방북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민생 경제 협의하겠지만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 다르다고 했고 이전에 네. 뭐라 말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강하게 밀어붙이자 이런 식의 무대포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 정책, 민생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야당 대표로서 분명히 날을 세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의 인연으로 정중하게 이해찬 대표를 맞아들였다는 점만 가지고 김문수 전 지사가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당내 주류의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물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중진들의 흐름이 있습니다만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 세력도 약하고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반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이번 다른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을 20% 드디어 넘기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흔들기가 저는 당의 주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요,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를 하면서 예상 못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친박분들은 여전히 좀 불편하신가 보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은 협치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대의원들이 이해찬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했을까? 그러니까 좀 더 진보성을 강화시켜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인데 상당히 좀 진보 성향이 있는 인물을 지금 모신 거잖아요. 그죠? 자, 약간 중간지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간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도로 그 진보 색채가 좀 더 강한 쪽으로 저는 간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게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일련의 그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한 발언을 보게 되면 최근에 우양우를 좀 하다가 이제 도로 자양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이거는 역시 그 핵심 진보 지지층들이 떠나가서는 좀 곤란하다. 정의당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 조만간 총선거도 이제 있는 거고 내년 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접어드는데 네. 자, 이 국면에서 그러면 지금 뭐 여야가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되겠는가? 저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래서 서로 이번에 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덕담을 나누긴 했으나 앞으로는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네. 이해찬 그 대표의 뭐 성격이라든가 그동안의 본인의 어떤 그 이념적인 정체성을 보더라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공통 분모는 갖고 있긴 합니다만 동상이몽무로 분명히 같은 듯 다른 두 사람일 거다. 악수하고 서로 화기애애한 말 속에 담겨진 가시가 없을지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